욕실에서 매년 수천 명의 어르신이 쓰러집니다. 정말 미끄러져서만 그럴까요? 저는 35년간 노년기 말초 순환을 연구해 온 박민우 박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샤워를 하는데도 다리가 붓고 자주 쥐가 나고 어지러워서 넘어지곤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근육 약화가 아니라 씻지 않은 한 부위 때문입니다. 제가 35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욕실 낙상의 대부분은 미끄러워서가 아니라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신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어지러울까요? 바로 하체에서 뇌로 가는 혈류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샤워를 하면서 따뜻한 물로 혈관이 확장되는데 하체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져서 순간적으로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죠. 많은 분들이 몸은 깨끗이 씻으시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발과 종아리는 그냥 물로 대충 헹구고 끝내십니다. 샤워기 물이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정도죠. 손으로 직접 만져서 문지르는 일은 거의 없으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발과 종아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어서 혈액순환이 가장 어려운 부위인데 여기를 제대로 자극하지 않으면 피가 고여서 부종이 생기고 근육이 굳어버립니다. 이 부위를 씻지 않으면 70대의 요양원 갈 확률이 2배로 높아집니다. 하체 혈류가 막히면 걷는 힘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이 무너지면서 낙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크게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 후 움직이지 못하면 급격히 쇠약해져서 결국 요양시설에 의지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곳을 단 5분만 자극하면 혈류가 되살아나고 100세까지 네 발로 걸을 수 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매일 샤워할 때 발과 종아리를 손으로 꼼꼼히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손으로 문지르는 자극이 혈관을 자극하고 근육을 깨워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거든요. 오늘 그 5분의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35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적용해서 검증한 방법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오늘 저녁 샤워 시간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요즘 샤워 후 어지러우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 전 상담한 78세 이영자님은 씻고 나면 다리가 더 무겁고 숨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면 개운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고 다리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진다는 거죠. 심지어 욕실 문턱을 넘다가 휘청거려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고 하셨어요. 이영자님은 매일 샤워를 했지만 발과 종아리는 그냥 물로 헹구고 끝내셨습니다. 이영자님께 자세히 여쭤보니 샤워할 때 손으로 발을 만져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하셨어요. 허리를 숙이기 힘드니까 샤워기로 물만 뿌리고 발 씻는 건 끝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종아리도 마찬가지였죠. 비누칠을 해도 손으로 문지르지 않고 물로만 씻어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년을 그냥 넘기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발바닥과 종아리를 5분만 정성스럽게 씻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처음엔 허리 숙이기가 불편하셔서 욕실 의자에 앉아서 하셨어요. 앉아서 한쪽 다리씩 올려서 발바닥을 손으로 꼼꼼히 문지르고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걸 반복하셨죠. 하루 5분이었지만 이영자님은 매일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 뒤 이영자님은 지팡이 없이 스스로 걸어서 제 연구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지팡이에 의지해서 천천히 걸으셨는데 이제는 혼자 힘으로 성큼성큼 걸어오시는 거예요. 박사님 씻기만 했는데 다리가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종아리에 쥐도 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한결 가볍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분의 표정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영자님뿐만 아닙니다. 76세 최진수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최진수님은 샤워 후 현기증 때문에 욕실 바닥에 주저앉으신 적이 여러 번 있으셨습니다. 가족들이 욕실 문을 두드려도 일어나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발과 종아리를 제대로 씻기 시작한 후 2주 만에 현기증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샤워 하나로 혈관이 살아나는지 확실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구체적인 5분 루틴을 모르시면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다리에서 시작되는 노화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다리 혈류가 막히면 왜 쓰러질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우리 몸의 혈액순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노년기의 낙상과 어지럼의 70% 이상이 하체 혈류 정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심장에서 내려온 피는 다리 끝까지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과정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한국노년순환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 중 10명 중 7명이 다리 혈류 저하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수치입니다.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이 하체 순환 문제를 안고 계신다는 뜻이니까요. 다리에서 피가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져서 어지럼증이 생기고 균형을 잃어서 넘어지게 됩니다. 72세 박정수님은 샤워 후 종아리에 찌릿한 통증이 자주 있었다고 하셨어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혈류가 제대로 돌지 않아서 신경이 자극받는 증상이었죠. 박정수님께 하체 자극을 늘리는 샤워법을 알려드렸더니 2주 만에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샤워할 때 발과 종아리를 손으로 5분간 꼼꼼히 문질러서 자극을 주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심한 정맥류가 있거나 다리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쓸어주는 정도로만 하시고 정맥류가 툭 튀어나온 부위는 피해서 문지르세요. 샤워 후 다리가 무겁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하체 혈류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피가 도는 샤워 루틴의 첫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수는 혈관을 여는 첫 자극입니다.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물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를 개선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죠. 일본 노화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40도 이하의 온수 자극이 하지 혈류를 15%나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70세 김선옥님은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1분간 다리에 천천히 흘려주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 전에는 빨리 씻으려고 후다닥 물만 뿌리고 끝내셨는데 이제는 의도적으로 발과 종아리에 온수를 충분히 쐬어주신 거죠. 한 달 후 김선옥님은 다리 저림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온수로 발과 종아리를 1분간 천천히 덮여주세요. 샤워기를 다리 쪽으로 향하게 해서 물줄기가 발바닥과 종아리를 골고루 자극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때 물의 수압도 중요합니다. 너무 약하면 자극이 안 되고 너무 세면 불편하니까 적당한 세기로 맞추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오히려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처음엔 확장되는 것 같지만 너무 뜨거우면 몸이 체온을 낮추려고 혈관을 오그라들게 만들어요. 그러니 미지근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 샤워기의 온도 혹시 너무 뜨겁진 않으신가요? 손목 안쪽에 대봤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가 적당합니다. 발바닥은 순환의 끝이자 시작점입니다. 발바닥의 아치 중앙부는 혈류가 가장 많이 모이는 지점이에요. 여기를 제대로 자극하면 전신순환이 개선됩니다. 도호쿠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발바닥 마사지를 3주간 꾸준히 한 그룹의 뇌혈류가 평균 1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피의 양이 늘어난다는 뜻이니까요. 74세 남기화님은 매일 샤워할 때 발바닥을 손으로 직접 문지르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전에는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곤 하셨는데 발바닥 마사지를 시작한 후로는 쥐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손가락으로 발바닥 중간에 움푹 들어간 부위를 원을 그리며 20회 이상 꼼꼼히 문질러 주세요. 이 부위를 용천혈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자극하면 전신의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좀 간지럽거나 아플 수 있는데 천천히 힘을 조절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부드럽게 압력을 조절하세요. 발바닥을 마지막으로 손으로 씻은 게 언제인가요? 아마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대부분 발은 그냥 서서 물로만 헹구고 끝내시거든요. 오늘부터는 꼭 앉아서라도 손으로 발바닥을 꼼꼼히 문질러 주세요. 발가락 사이사이도 놓치지 마시고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피를 위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중력 때문에 피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종아리 근육이 이걸 다시 위로 올려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거나 굳어 있으면 이 펌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한순환기학회 보고서를 보면 종아리를 규칙적으로 자극한 그룹에서 하지정맥류 위험이 30%나 줄었다고 합니다. 정맥류는 판막이 망가져서 피가 역류하면서 생기는 건데 종아리를 자극하면 판막 기능이 개선되는 거예요. 79세 윤철수님은 하루 5분 종아리 쓸기 습관을 들인 후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슈퍼까지 가는데 10분 넘게 걸렸는데 지금은 7분이면 도착하신다고 해요. 종아리 근육이 살아나면서 걷는 힘이 좋아진 거죠.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양손으로 천천히 쓸어 올리세요. 마치 치약을 짜듯이 아래에서 위로 피를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쪽 다리당 15회 정도 반복하시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릎 위까지 강하게 밀지 말라는 겁니다. 무릎 관절 부위는 민감하니까 무릎 바로 아래까지만 쓸어 올리세요. 오늘 다리를 손으로 한 번이라도 만져보셨나요? 아마 대부분 아니실 겁니다. 오늘 저녁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온냉 교대 샤워입니다. 혈관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야 탄력을 유지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지는데 온수와 냉수를 교대로 쐬면 혈관이 수축했다 이완했다를 반복하면서 혈관 운동이 되는 거예요. 국제혈관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온냉 교대 샤워를 3주간 시행한 그룹의 혈관 탄력도가 18%나 향상됐다고 합니다. 81세 신명희님은 온수 30초, 냉수 30초를 교대로 반복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처음엔 찬물이 너무 차가워서 깜짝 놀라셨지만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상쾌하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 신명희님은 발목 부기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패였는데 이제는 거의 안 남는다고 좋아하셨죠? 따뜻한 물 30초 쐬고 찬물 30초 쐬는 걸 2회에서 3회 정도 반복하세요. 처음엔 1회만 해도 괜찮습니다. 몸이 적응하면 점차 횟수를 늘리시면 돼요. 찬물은 10도 이상 차이가 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과 약간 시원한 물 정도의 차이로는 혈관 자극이 안 되니까 확실히 차갑다고 느껴지는 물을 써야 합니다. 다만 심장이 약하신 분이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갑자기 찬물을 쐬면 위험할 수 있으니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시도하세요. 오늘은 따뜻한 물로만 샤워하고 끝내지 않으셨나요? 내일부터는 마지막에 30초만이라도 찬물을 쐬어 보세요. 몸이 확 깨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제 이 루틴을 매일 5분만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5분 순환을 깨우는 샤워 루틴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온수 준비입니다. 온수는 혈관을 여는 신호예요. 샤워를 시작하실 때 바로 몸에 물을 뿌리지 마시고 먼저 손목과 발목에 물을 적셔서 온도를 확인하세요. 38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목 안쪽에 대봤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느낌이면 딱 좋습니다. 온도를 확인하셨으면 샤워기를 다리 쪽으로 향하게 해서 발과 종아리를 1분간 천천히 덮여주세요. 물줄기가 발바닥과 종아리 전체를 골고루 자극하도록 천천히 움직이면서 쐬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물의 수압도 적당히 세게 맞추시는 게 좋아요. 너무 약하면 자극이 안 되거든요. 주의할 점은 뜨거운 물은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뜨거운 물로 씻으면 당장은 시원한 것 같지만 나중에 더 피곤해집니다. 오늘 샤워 시간에 2단계부터 시작해 보실래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다리를 따뜻하게 덮여주세요. 이 과정만 제대로 해도 혈관이 열리면서 순환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발가락 사이 청소입니다. 발가락 사이는 혈류의 첫 관문이에요. 여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하고 피부가 짓무르면서 불쾌한 냄새가 나죠. 더 심각한 건 발가락 사이 피부가 손상되면 걸을 때마다 통증이 생겨서 활동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약해지고 결국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손가락으로 발가락 사이를 부드럽게 하나하나 닦아내세요. 비누를 조금 묻혀서 거품을 내면서 문지르시면 됩니다. 다만 피부 짓무름이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 비누 사용을 피하시고 물로만 부드럽게 씻으세요.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는 습관 있으신가요? 대부분 발등만 대충 문지르고 발가락 사이는 건너뛰시거든요. 세 번째 단계는 발바닥 마사지입니다. 온수로 발을 충분히 덮인 상태에서 손으로 발바닥을 문질러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발바닥 중앙에 움푹 들어간 부위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원을 그리듯이 20회 이상 꼼꼼히 눌러주세요. 처음엔 좀 아플 수 있는데 이건 그만큼 그 부위가 막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며칠 꾸준히 하시면 통증이 줄어들면서 시원한 느낌으로 바뀝니다. 발바닥 전체를 골고루 문질러 주시고 특히 발뒤꿈치 부분도 놓치지 마세요. 발뒤꿈치는 각질이 두꺼워지기 쉬운 부위인데 여기가 딱딱하면 걸을 때 충격 흡수가 안 돼서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갑니다. 발뒤꿈치를 손바닥으로 감싸듯이 쥐고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네 번째 단계는 종아리 쓸어 올리기입니다. 종아리 안쪽을 쓸어 올리면 정맥 판막이 작동합니다. 정맥에는 피가 역류하지 않도록 판막이 있는데 이 판막이 제대로 작동해야 피가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양손으로 발목을 감싸듯이 잡고 무릎 방향으로 천천히 쭉 쓸어 올리세요. 치약을 짜듯이 꾹 누르면서 올라가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쪽 다리당 15회 이상 반복하세요. 종아리 앞쪽뿐만 아니라 뒤쪽 장단지 부분도 꼼꼼히 쓸어 올려주시고 양옆 측면도 놓치지 마세요. 정맥류가 튀어나온 부위는 세게 누르지 말고 살짝 피해서 쓸어 올리세요. 한쪽 다리에 몇 번쯤 쓸어 올리셨나요? 15회가 많다고 느껴지시면 처음엔 10회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온냉 교대입니다. 따뜻한 물로 충분히 씻으신 다음 마지막에 찬물을 30초 정도 쐬어주세요. 발과 종아리에만 집중적으로 찬물을 쐬시면 됩니다. 온몸에 찬물을 끼얹으실 필요는 없어요. 처음엔 차갑다고 느껴지지만 30초만 참으시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찬물을 쐬고 나면 다시 따뜻한 물을 30초 쐬고 또 찬물 30초 이렇게 2회에서 3회 반복하세요. 이 과정을 거치면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탄력이 생깁니다. 온냉 교대를 끝내신 후에는 따뜻한 물로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찬물로 끝내면 몸이 떨릴 수 있거든요. 심장이 약하시거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2단계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몸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세요. 여섯 번째 단계는 수건으로 마무리하기입니다. 마무리 수건 사용법이 순환을 좌우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건으로 다리를 세게 문질러서 닦으시는데 이건 좋지 않습니다. 피부가 자극받아서 건조해지고 가려워지거든요. 수건으로 문질러 닦지 말고 톡톡 두드리듯이 물기를 흡수하세요. 발가락 사이는 특히 꼼꼼히 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무좀균이 번식하기 쉽거든요.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신 다음에는 보습 오일이나 로션을 발라주시면 더 좋습니다. 보습 오일을 손바닥에 덜어서 발과 종아리를 쓸어 올리듯이 발라주세요. 이때도 아래에서 위로 방향을 지켜서 바르시면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샤워 후 다리를 세게 닦는 습관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는 부드럽게 톡톡 두드려서 닦아보세요. 피부도 덜 건조하고 자극도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루틴은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순환 훈련이라는 점입니다. 매일 꾸준히 하시면 혈관이 점점 강해지고 근육도 살아납니다. 일주일이면 다리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시고 한 달이면 걷는 힘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3개월이면 계단 오르내리기가 한결 수월해지실 거예요. 다만 심한 어지럼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시도하세요. 갑자기 찬물을 쐬거나 무리하게 문지르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까요. 본인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샤워를 하시면서 이 루틴을 생활 습관으로 고정하세요. 아침에 하셔도 좋고 저녁에 하셔도 좋습니다. 본인한테 편한 시간에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도 이 습관을 이어가실 자신 있으신가요? 처음 3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3일만 버티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몸을 닦는 샤워가 아니라 피를 깨우는 샤워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다리를 대충 헹굴 때마다 혈류는 조금씩 막히고 근육은 서서히 굳어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매일 조금씩 노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샤워를 아무리 자주 해도 정작 중요한 발과 종아리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5분의 루틴으로 혈관이 열리고 다리가 따뜻해지고 몸이 다시 젊어집니다. 38도에서 40도의 온수로 1분간 다리를 덮이고 손가락으로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씻고 발바닥 중앙을 20회 이상 문지르고 종아리를 발목에서 무릎까지 15회 쓸어 올리고 마지막에 온수와 냉수를 교대로 쐬어주는 겁니다. 이 5단계만 지키시면 됩니다. 잘못된 습관을 계속 두면 다리는 더 무겁고 낙상 위험은 커집니다. 78세 이영자님도 수년간 발을 제대로 씻지 않으셔서 샤워 후 다리가 무겁고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한 경험이 여러 번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5분 샤워 루틴을 한 달간 실천하신 후 지팡이 없이 혼자 걸으실 수 있게 됐죠. 76세 최진수님도 샤워 후 현기증 때문에 욕실 바닥에 주저앉곤 하셨는데 2주 만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배운 루틴을 실천하면 걷는 힘이 돌아오고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일주일이면 다리 부기가 줄고 밤에 쥐가 나는 횟수가 확 줄어듭니다. 한 달이면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수월해집니다. 3개월이면 균형 감각이 좋아져서 넘어질 위험이 크게 줄어들죠. 이 모든 변화가 단지 샤워 방법을 바꾼 것만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는 이겁니다. 샤워할 때 발과 종아리를 손으로 문지르며 5분간 정성스럽게 씻기. 허리 숙이기가 불편하시면 욕실 의자에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한쪽 다리씩 올려서 씻으시면 됩니다. 균형이 불안하신 분들은 안전 손잡이를 꼭 설치하시고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아두세요. 이 단순한 습관이 여러분의 10년 뒤를 바꿉니다. 지금 70대이신 분들은 80대의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세요. 지팡이에 의지해서 겨우 걷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혼자 힘으로 성큼성큼 걷는 모습인가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오늘의 작은 습관입니다. 100세까지 내 발로 걷고 싶으시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욕실은 가장 위험한 공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기회의 공간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여기서 5분만 투자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듭니다. 그냥 샤워할 때 손으로 다리를 정성껏 씻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리 붓기를 없애는 하루 10분 하체 순환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샤워와 함께 스트레칭까지 병행하시면 효과가 2배로 좋아집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쉬운 동작들로 구성할 테니까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종아리 펌프 운동과 발목 돌리기 발가락 운동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노년을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샤워부터 실천하실 분은 댓글에 오늘부터 5분 순환 샤워 시작합니다 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일주일 후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도 꼭 알려주시고요. 여러분 모두 오늘 저녁 안전하고 건강한 샤워 하시길 바랍니다.